1시에 끝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정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요거 아니면 아까 주된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니까 간단히 앞으로 공부할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주된 평가 방법이다. 평가 방법 이렇게 해볼게요. 주된 평가 방법.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대원칙이 좀 있습니다. 큰 원칙. 자, 일단은요, 어떤 원칙이냐면 빈번한 거래가 있다. 무슨 거래가 있다고요?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원칙에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자,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 토지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A. 자, 1월 달에 할 건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 수도 있어요. 1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얘는 따로따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만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일체로 평가할 때는 그때는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 사례 어떻다고요? 비교법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러면 건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그냥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이럴 때는요,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요, 표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러면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지역마다 표준지를 정해놓은 게 있어 없어요? 요거를 주변에 있는 걸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해달라 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제 각종 탈 것들 볼게요. 탈 것.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중고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중고시장 많죠? 그러니까 빈번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빈번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나머지 우리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빈번한 중고시장이 발달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되겠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빈번한 거래가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탈 것들, 자, 이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자, 아니면은요, 뭐 각종 불도저 이런 것들을 건설 기계 이렇게 합니다. 건설 기계. 자, 이런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빈번한 거래가 존재하기 힘드니까 요거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합니다. 원가법으로 함이 원칙이에요. 원가법 이런 식으로. 자, 큰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얘는 별도로 무형자산이다. 자, 무형자산은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유형자산해줍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요, 유형자산해주고, 우리 특허권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요? 특허가 어디 숨어 있나요? 어디 있어요? 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아, 이런 걸 뭐라고요? 무형자산해줍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저작권이라든가 영어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의장권이 실용신앙권인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러한 권리는 전부 다 이 권리를 통해서 미래 수익이 예상되어야 한대요. 요걸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형자산 나왔다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요거는 수익환원법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수익환원법. 미래 예상된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이제 가장 기본이 된 논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요거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 과거에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요거 알면 다 풀립니다. 과거에 동거했다가 어떤 사람이 동거했다가 차익거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의 원가를 빼고 나중에 토지의 가격을 공시해라. 이렇게. 자, 건물의 원가를 빼고 토지 가격을 공시해라. 그리고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요. 임대하면 자, 무수익이다. 수익이 없는 거를요, 무수익이다 해줍니다.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무슨 수익이라고요? 무수익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거의 웬만한 건 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먼저 과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과수원도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요, 동산해 줍니다. 동산도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된 평가 방법. 근데 반드시 주된 평가 방법을 해라. 그건 아니고,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되, 이게 이제 적용하기 곤란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된 평가 방법이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어디 갔어요? 자동차는 뭘로 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근데 이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다른 것들은 뭐야? 원가법이어야 됩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건물은 뭘로 평가하라고요?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원가법. 그 다음에 토지는 뭘로 평가하라고요? 토지는 여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여기 임대료 있어 없어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가세요. 네. 나 1월 달부터 다시 할 겁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나오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무형자산 나오면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 아까 가격 공시제도 있죠? 둘 중에 하나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니까 왔다 갔다 막 번갈아 물어봅니다. 꼭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이런 물건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해준 거, 요거. 아, 다시 한번 재밌으니까 재미없나요? 재미없죠? 예? 예? 아니,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고 들어갈 거다 해줘야 되지. 예? 시간 좀 남는 바람에 이렇게. A, 지금부터 이거 언제 암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구나.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이고, 건물의 원가를 빼고, 토지 가격을 공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무수익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예, 문제 맞춥니다.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자, 이 12월 달 강의는 좀 늦게 시작했고 하니까, 3시간씩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1월 달부터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도 풀고, 그리고 PPT 가지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내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